자, 다음으로 이제 승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부점은 말 그대로 승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가 있어야 되고, 나와 상대의 어떤 경기나 시합, 겨루는 입장에 있을 때 누가 이기겠느냐를 점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요를 나로 두고 응요를 상대방으로 둬서 이 둘 간의 세력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세요, 응요의 그 왕세하고 생극재화를 봐서 뭐 얘가 더 세면, 세요가 더 세면 내가 이기는 거고, 응요가 더 세면 상대방이 이기는 거고요. 예, 그래서 비교적 이제 천시점도 그렇지만 이것도 판단하는 방법이 간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육효를 이제 처음 공부할 때 그 육효 해석 방법을 연습해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가는 스포츠 경기를 놓고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을 세요로 두면 되죠. 내가 응원하는 팀을 세요로 두고 상대방 팀을 응요로 둬서 점을 쳐서 이제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고수가 되면 이제 붙어 있는 그 지지를 보고 숫자를 유출을 해서 뭐 이를테면 금이면 사구 금 해가지고 뭐 몇 대 몇으로 이긴다 뭐 이런 것까지도 유추해내기도 해요. 그래서 승부점을 해석할 때는 뭐 간단하게 세와 응요를 그냥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세요, 응요 중에 누가 강한지, 또 1월에 힘을 얻고 있는지, 또는 또 다른 곳에서 동한효가 어느 쪽을 돕는지 요 정도 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친 날짜의 일진도 물론 보지만 시합하는 날의 그 일진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래서 이론은 뭐 그 월일에 강한 게 이기겠고, 동요의 생을 받는 쪽이 이기겠고, 또 이제 세와 응 사이에서도 그 내가 얘를 극하면은 내가 더 유리한 거고, 응요가 이쪽에서 얘 세를 극하고 있으면 응요가 유리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세요와 응요를 극하면 예, 그 얘기고, 또는 이제 동한효가 훨씬 더 강한 걸로 봅니다. 똑같이 이제 세응이 있는데 세요는 동에 있고 응요는 안동에 있는 경우는 일단 세가 더 유리한 걸로. 그래서 어떤 이제 요건들, 더 유리한 요건들을 몇 가지씩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판단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 다 동하지 않고 얌전하게 정해 있을 때는 좀 그 힘의 세기로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간혹 그 동요나 뭐 이렇게 응요든지 세요든지 공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천시점에서도 그렇고 육교점에서는 공망이면 뜻을 이루기 어렵다. 뭐가 그 뭐 기운은 갖고 있지만 발휘를 못하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망이 있으면 얘 공망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닐까, 뭐 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특별히 그런 어떤 승패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공망이라고 해서 얘가 뭐 세력이 없거나 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어떤 이 경기하는 이 사람의 이 팀의 어떤 마음 상태, 그런 것들을 좀 대변해 주기는 해요. 그래서 공망이 되면 그 경기하는 그 팀이나 그 선수가 승패 결과에 큰 이해득실이 없거나 좀 이렇게 뭐 열심히 안 뛸 때 좀 그럴 때 이제 공망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월드컵 시즌의 그 축구 경기들을 좀 쭉 그 승부점을 내보면 그 전에 이제 평가전 같은 거, 예, 별로 그 이제 본선 아니고 그렇게 막 그 월드컵 승리에 큰 영향이 없는, 이렇게 가볍게 뛸 수 있는 그런 경기에는 항상 그 세요에 공망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끼리 하는 거에도 보면 좀 공망이 걸리는 경우는 뭐 그 평가전 같은 그런 경우들이 공망이 많이 걸리고, 본선에 가서
특히나 이제 뭐 16강, 8강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경기로 갈수록 공망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망은 공망된 거를 이 승패의 영향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경기로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 팀이. 그렇게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세, 세응의 왕세를 볼 때는 이제 월일에 비추어 봐서 왕세를 보는데, 승부점에서는 특별히 좀 일진을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일진의 그 힘을 받는 거를 더 먼저 챙겨서 보는 거고요. 그 점친 날의 일진과 그 다음에 그 경기하는 당일의 일진, 또는 이제 그 경기하는 당일의 일진과 시간까지도 왕세를 보는데 챙겨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올림픽 레슬링 경기 승부점인데요. 우리나라 선수를 세요로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선수를 세요로 보고 상대방 외국 선수를 응요로 보고. 자, 공망 찾아볼까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6월 6일이라서 예. 너무 두드러지게 세요가 완전히 힘이 있는 거죠. 거기다 동했고, 동해서 그 응요를 또 극하고 있고, 이 지금 응효는 월 1에도 깨지고 세요에도 깨지고, 물론 이제 시합 당일을 보면 예, 시합 당일을 봐도 별로 도움을 못 받죠. 여기도 휴수되고 여기도 휴수되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우세하게 세요가 승리한다고 볼 수 있는 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쉽게 승리를, 수월하게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 얘는 예, 이건 이제 같은 날 점을 쳤는데 그 다음에 있을 시합, 그러니까 앞에 게 아마 준결승, 준준결승 뭐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준결승이고 뭐 그런 식의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날 뭐 연달아 점을 쳐봤지만 앞에 거 일단 그날 거는 이기겠구나, 병술일 거는 이기겠구나, 병술일 거는 이기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이기면 그 다음 날 또 시합을 하는데 그건 이길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요를 역시나 우리나라 선수로 봐야 되고, 응요 외국 선수고, 월일에 비춰보니까 아까 앞에서보다는 지금 조금 약해진 모습이에요. 그래도 왕하고, 여기는 월일에 너무 파극이 돼서 거의 힘을 못 쓰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일진, 경기하는 날에 생존은 좀 받고 있습니다. 인해합되고 수생목돼서 경기하는 날짜는 그래도 좀 이 응효에 좀 힘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또 경기 시간이 또 이 응효를 극하는 시간이 돼서 이 응효가 뭔가 살아날 저기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요가 이기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결과는 세요가 이겼습니다. 세요의 승리였었고요. 그 다음 얘는 이거 올림픽 배구 경기 승부점. 이제 한국 대 미국 경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응원하는 입장에 세요를 한국으로 두고 응요를 미국으로 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공망이 걸렸습니다. 오미공망에서 지금 세요가 공망인데, 이럴 경우가 이제 공망이니까 무조건 여기가 진다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가 아니구나, 이 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요의 상황을 보면 월에도 별로고, 일에는 물론 같은 토이긴 하지만 별로 크게 힘을 못 받고 있고요. 응요는 월에 극을 받고 있고 여기도 일에 힘을 못 받고 있어서 월일에는 별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수릴이 지금 이 진을 건드려줘서 이게 살짝 암동을 했죠. 물론 이제 월에 그렇게 큰 힘을 받고 있질 않아서 이게 막 그 큰 힘으로 발동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살짝 동하고 있는 정도. 근데 동요가 여기에도 그럭저럭 여기에도 그럭저럭 별로 동요도 큰 힘을 주고 있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등비등하게 별로 크게 생조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합 날이 되겠죠. 시합 날을 비춰보니까 여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여기는 수생목해서 이내 합해주고 하니까 생조받고 도움이 크게 되고 그래서 이 차이로 해서 비등비등 하다가 그냥 비슷하구나 별로 크게 누가 더 낫다고 우열하게 가리기가 어렵네 하는 상황에서 시합 1에서 결정이 나서 응요가 승리를 하게 되는 응요가 승리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점괘입니다. 실제로 예, 우리나라 2대 3으로 미국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좀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미국이 이긴 그런 경기이고요. 자, 축구 경기 이거는 이제 그날 경기 있기 전에 오늘 술시에 있을 축구 경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세요를 한국으로 보고 응요를 외국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공망 체크하고 예, 역시나 또 이렇게 공망이 걸려서 그렇게 크게 막 그 이해득실이 큰 그런 경기는 아닌가 보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마 평가전이었을 거예요. 평가전이어서 그렇게 그 큰 이해득실이 없어서 세요가 좀 공망에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세요나 응요나 뭐가 더 센가를 보는 거죠. 그 월에 일단은 힘을 받았고 일에는 좀 약하고요. 예. 또 이 응요는 월에 빠지고 월에 휴수되고 또 인신충으로 일충돼서 이렇게 좀 암동하는 식으로 돼 있고 근데 힘은 좀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동하지를 않고 좀 정한 그 동요 변요가 없는 안정된 궤상으로 나와 있어서 크게 이렇게 뭐 막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는 아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암동한 얘가 세요를 오히려 좀 생조해주고 있는 영향이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세요는 일단은 그 월에 생조받고 있는 거, 왕한 거, 월에 왕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동에서 응요가 나를 생해주고 있는 거, 예. 또 그 다음에 경기 시간 술시를 비추어 보니까 이 움직인 인하고 나하고 경기 시간 술시하고 해서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화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세요가 아주 유리한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응요는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월에나 별로 힘도 못 얻고 오히려 그 월에 휴수되고 일에도 충을 받고 있고 충국을 받고 있고 다른 어떤 도움되는 게 시간도 그렇고 도움되는 게 없고요. 그래서 세요가 훨씬 왕하니까 좀 수월하게 이기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 4대 1로 이겼던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충의 이 4대 1이라는 점수를 봐도 대략 여기에 대표되는 걸로 좀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죠. 자, 끝으로, 예. 이거는 이제 축구 경기인데, 내가 특별히 응원하는 나라 상대 팀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 경기 결과가 궁금할 뿐이지 내가 특별히 어느 팀을 응원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경우. 그러면 이제 딱히 새해를 정하기가 좀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래도 어쨌든 세는 정하고 세요 응요를 반드시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 중에서 뭐 조금 정감 가는 거를 정하든 그나마 좀 이길 것 같은 나라를 정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런 승부점을 다른 사람의 거를 대점을 해줄 때도 나한테는 별로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응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시작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세응을 분명하게 생각 안 하고 시작을 하면 이 세응이 바뀌어서 나와가지고 그 점사가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좀 세효를 정해야 돼요. 자, 공망 표시해보고 예, 이제 세응을 보니까 지금 너무 똑같은 세나 응이나 똑같아요. 육진도 똑같고 지금 납갑도 똑같고 이거는 지금 두 나라가 그야말로 실력이나 이런 건 좀 막상막하라는 얘기가 되죠. 똑같네 세응이. 그런데 지금 이기냐 지느냐를 보려고 보니까 세효는 동에 있고 또 변효의 생을 받고 있고 또 월에도 생을 받고 있죠. 예. 월생 받고 있고 일에 치대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세효가 아주 유리하다 볼 수 있죠. 응효도 마찬가지로 지금 축토도 월일에 생왕한 거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게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효가 이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점에서는 브라질을 세효로 정하고 터키를 응효로 생각하고 점을 쳤었고 결과는 브라질이 승리를 1대 0으로 승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거진 비슷한 그 팀이었어요. 그래서 막상막하로 가다가 한 점 넣어서 이긴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승부점 해석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이 천시점과 승부점은 계속해서 아주 익숙해지실 때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